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새해 첫날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조선과 건설, 철강 등 경기 민감주가 강세였고 또 제약, 바이오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10년 만에 주가 81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과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고 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올랐었죠.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1월 효과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추천주 공개해드릴 거고요.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오늘도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호텔 신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호텔 신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서 종목에 대한 설명은 좀 차치하고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2월 20일 날 관세청으로부터 이제 제주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5년간의 이제 독점권, 특허권을 획득을 했고요. 아무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바운드 회복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수혜 예상 지역으로 좀 떠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여객 수요 증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내 면세점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시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 면세점까지 복수 운영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요.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용 감소에 대한 부분인데, 송객 수수료율이 기존의 15%에서 10%로 이제 큰 폭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좀 급감한 것도 호재로 보여집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이제 인천공항공사하고 이제 인천공항 터미널 내에 입점해 있는 모든 면세점들이 임대료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여객 수요 감소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면세점들이 영업 부분에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측면 때문에 공항공사하고 지금 인하와 관련된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29일 면세점 주식에 따르면은 인천공항공사에서 한 30% 정도 원래는 이제 일괄적으로 30% 정도 인하를 하자 이런 이제 제시를 했다가 구간별로 지역별로 서쪽 터미널과 동쪽 터미널을 좀 차등을 둬서 30% 플러스 알파 인하안을 제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라 면세점도 최소 30%는 일단은 개런티가 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추가적으로 영업 환경만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은 비용 감소에 어쨌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이렇게 줄여놓더라도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인바운드 수요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청와대 공식 발표에 비춰볼 때 중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만 2015년 정도 수준까지만 늘어난다고 해도 상당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바운드 수요 회복이 얼마나 될지를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일은 좀 올라갔다가 좀 빠져가지고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종가가 85,600원입니다. 8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7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면세점 주죠. 호텔 신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된 수익률을 원한다면 수급과 추세의 전환을 노려라. 건강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전일장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종목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텐데 먼저 가온미디어부터 보겠습니다. 가온미디어의 주가가 어제 12%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냈는데요. 국내 유일의 AI 셋톱박스 기업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다음 주에 열리죠. CES 2018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가온미디어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을게요. 신일섭 소장님, 혹시 잘못 드셨나요? 아니요, 저만 보시네요. 예. 네, 가온미디어 일단 그림 보면 좋네요. 예, 그림이 좋고요. 차트리스트들이 봐도 되게 좋은 지금 그림이고 2015년과 2007년도의 고점을 거의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지금 분위기가 장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업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장이 좋으면 또 더 버퍼가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AI 셋톱박스 기술 부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전부 다 지금 4차 산업혁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는데 보면 지금 보니까 가온미디어가 지금 그 KT의 기가진이 제품 독점 공급 중 이고요.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 스마트 박스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출하량을 늘리고 있는 지금 기업인데 보니까 그 셋톱박스 뭐 쓰시는 분들 집에서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냉장고도 그렇고 셋톱박스도 그렇고 뭐 집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 있죠. 거기에 이제 AI가 들어가서 인공지능 우리가 벌써 검색만 해도 지금 인공지능 검색 이제 각종 그 플랫폼에 지금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신기술 물론 그 업종으로 따지면은 요즘에 뭐 바이오나 게임 뭐 업종 이런 데가 좋지만 어떤 섹터로 따지자고 하면은 AI 섹터로 분류가 되는 여러 업종들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AI라는 게 걸리기만 해도 좋은데 물론 거기서 그냥 뭐 아무 실적도 없는데 걸리기만 해도 올라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되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차트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온미디어 굿 의견 들어봤고요.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볼게요. 권광현 이사님.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중립 정도 되시나요? 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너무 급하게 좀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하는 경계감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을 고려하기엔 배드다라고 판단을 드렸습니다. 예.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군요. 가온미디어 설명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 철강주가 강세였는데 동부제철의 주가가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무상 감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동부제철 우선주도 상한가였는데요. 이번에 저희 신일섭 소장께 들어볼게요. 또 전가요? 예. 네. 지금 물론 지금 미국에서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알코아, 뭐 쉐브론 이런 종목들, 정유주, 철강주,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대감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워낙 그 부분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도 저번에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겠지만 저런 폭발적인 추세가 나올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포스코조차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동부제철도 마찬가지로 철강업종에 있는 종목인데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상한가를 하루를 기록을 했지만 지금 업황이 개선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코아를 보면서 철강업종이라든가 비철금속 투자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단기간에 지금 엄청난 뭐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걸 지금 기대하기에는 지금 업황 회복 속도도 그렇고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동부제철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매물이 중첩되면서 계속 내려갔던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말 탁월한 뭔가 재료가 터지거나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뭐 철강업종을 뭐 아주
초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좀 속도 조절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일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었고 미국장에서는 나스닥이 1.5%나 올랐었습니다. 기술주가 강세였거든요. 오늘 국내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잠시 뒤에 좀 보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돈반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2%나 급등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2.5%나 지금 급등 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나흘 연속 상승,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8,400원 선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그룹이 2018년도 글로벌 판매량을 좀 감소시켰죠. 목표를 하향 제시했는데 어제장 4% 급락이 있었고요. 오늘은 반발 매수세로 0.3% 정도 소폭 들어옵니다. 어제 철강주, 비철금속주가 일제히 강세였는데 추가적으로 오늘도 포스코가 3% 더 오르고 있다는 것 특징적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가 일제히 급등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는데 오른 종목 조금 더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6% 강세, 신한지주가 보합권 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좀 짚겠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나흘 연속 상승이죠. 0.18% 상승한 2,484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세입니다. 0.5% 정도 오르고 있는데 6거래일 연속 상승 816까지 주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10년여 만에 지금 810선 회복하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함께 와보시죠. 셀트리온의 주가 오늘도 1% 이상 반등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월쯤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1.5% 강세, 신라젠과 CJ ENM도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라젠은 어제 주가가 10만 원이 돌파가 됐었지요.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5%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티슈지는 오늘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2% 조정, 메디톡스도 어제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1%대 차익 실현 매물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을 가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고 계신지 듣는 시간입니다. 추천주가 10종목씩 공개가 될 거고요.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권광현 이사의 추천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두 분 모두 지금 수익이 30% 이상 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11월 8일에 주셨던 에코프로가 33%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 여기 계신 신일섭 소장도 30% 이상 수익 내는 종목이 있으십니다. 12월 8일에 주셨던 한스바이오메드가 3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권광현 이사님.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제가 탑픽으로 꼽아드릴 만큼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주주 담당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회사의 생산 캐파를 넘어서는 한계 생산에 도전할 정도로 굉장히 발주가 많이 난 상황이다. 수주한 사업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상승을 해왔고 지금은 정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해서 새로운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가네요. 예. 네, 계속해서 써나가리라 생각하고요. 45,0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에코프로가 지금 권광현 이사님의 포트에 있는 종목이었고요. 신일섭 소장님 리뷰 한 말씀 또 들어볼게요. 한스바이오메드. 네, 예. 지금 계속 걸리는데 너무 뜨겁게 오르고 있네요. 지금 한스바이오메드 지금 앞으로도 좋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미적인 부분에 대한 욕망은 진짜 숨길 수가 없는데 한스바이오메드가 재생의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탈의뼈 이식제 같은 걸 하니까 근데 이제 미용 쪽으로 좀 더 요즘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인공 유방 보형물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메디톡스 휴젤은 이제 보톡스 업체인데 그쪽과 어떻게 보면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 여자분들이 이제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시면 보톡스를 맞거나 뭐 필러를 맞거나 이제 다 한 다음에 또 이제 몸으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미적인 부분의 욕망, 그런 부분에 기초적인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사드 보복 때문에 약간 막혀있던 부분이 또 뚫리면 굉장히 또 시장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장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을 포트에 이미 담고 계신 겁니다. 리뷰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더 오늘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 2018년도 들어서 두 분을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셨을지 지금부터 공개해드릴게요. 권강현 이사님. 네.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이 열리면서 대폭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오늘도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않아도 아실 만큼 명실상부한 세계 정상급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난 3분기가 맞춰지는 시점까지 무서운 상승세로 9만 원까지 주가가 치솟은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서 현재 7만 원 중반 수준, 이제는 조금 올라서 7만 8천 원 수준까지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죠. 어떤 게 문제이고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SK 하이닉스가 투자 매력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2017년 동안 역대급 실적을 보인 부분이 일단 확연히 보입니다. 2017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3조 5천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2016년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한 수치로 기업의 밸류에이션 상승에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치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한풀이 꺾이게 됐던 부분은 올해 1분기 2018년 들어오면서 1분기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 전 세계 공급량이 좀 과잉 공급이 되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전망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순이익이 줄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원화 강세로 인해서 환율도 좀 우호적이지 못한 부분도 한몫을 거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SK 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2분기 기대 실적 이하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SK 하이닉스의 EPS 대비 PER은 18배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작년 4, 4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또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각각 40에서 70% 수준의 상승폭을 보이리라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장부가치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뚜렷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52주 기준 최하 수준으로 대차 잔고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요. 대차 상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매력적인 추세로 변화되고 있고요. 주가 상승에 충분한 모멘텀을 주기에도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3개월간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있는 19곳의 기관에서 평균 목표 주가를 1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저항선 부분에서 조금 가격이 밀릴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조금 더 짧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손절가 7만 3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캠트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최근 가장 매수 적기로 꼽혔던 3,800원 선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세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캠트로스는 폴리머 소재, IT 소재, 의약 소재 이런 원료를 다루는 매력적인 화학 소재 기업이기도 하고요. 앞서 리뷰 드렸었던 에코프로 같은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작년 중반쯤에 스펙 상장으로 코스닥 상장이 결정이 되면서 관련 스펙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굉장한 급등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정식 상장 이후에는 급락을 했었고 좀 횡보한 듯 하다가 이제 다시금 기업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많았었는데 IT 소재 부분에서 10나노대 D램 생산용 핵심 소재를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최근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분야 생산 캐파를 크게 확장하기 위한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밝힌 부분 이런 부분과 해외 매출을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밸류에이션 상승이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스의 2018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580억 원, 영업이익이 80억,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 60억 원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스펙 상장을 위해서 일시적인 비용 증가분이 해소되는 올해
밸류에이션 증가는 꽤나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보이지 못하더라도 현재 예상 컨센서스 수준만 달성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주가 상승으로 가져갈 매력이 굉장히 많네요.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형성된 매물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구간을 벗어난 이후에는 6,000원 선까지 큰 무리 없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3,7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어요. 분할 매수로 진입하신 시청자분들은 최소한 평단가가 14,000원 중반대 정도는 되실 테니 현재의 주가만으로도 꽤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실 것 같네요. 오늘 살짝 약보합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목표로 바라보는 상승 여지는 한참 더 남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작년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했었고 다양한 이슈를 끌고 다녔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화장품 제조 그리고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2017년 실적 개선폭이 굉장했었죠. 밸류에이션 부분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17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무려 1023%나 증가하기도 했고요. 지난 11월에 있었던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에서는 하루 만에 156억 원의 매출을 터뜨려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그러다가 액면병합 그리고 무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한동안 거래 정지 기간을 거치더니 갑작스레 폭락이 발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현재 PER은 18배 수준인데요. 화장품 업계 평균 PER에 비해서 아직 한참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거기다가 2017년 결산으로 기대되는 EPS는 약 1,300원 수준인데도요. 장부 가치에 비교해서도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대차 상황이 보이고 있고 한동안 거세게 쏟아붓던 기관의 매도세도 잦아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고려할 만하다는 신호가 다소 발생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G이노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주가 움직임이 아쉬움이 많은 종목입니다. 한 차례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하고 추가 하락 이후에서 다시 변곡점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LG이노텍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합전자부품 업체입니다. 현재는 광학솔루션 사업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전장 부품 사업 부분, LED 사업 부분, 기판 소재 사업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이노텍은 2015년과 16년에 연이은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왔었는데 올해 2017년을 들어서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10월에 발표됐었던 2017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2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71% 증가한 수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완전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인 건데요.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실적 개선폭이 더 커지리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은 듀얼 카메라 부분의 출하량이 증가되고 있고 신규 모듈의 빠른 수율 상승 그리고 앞서 대부분의 고정비가 반영된 신규 라인들의 가동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장 동력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을 부여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7만 5천원, 손절가는 13만 4천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롯데케미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은 처음 매수 추천드렸던 시기로부터 작은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좀 행보를 하고 있어요. 가격 조정을 한 차례 받은 이후에서 계속해서 상승점을 찾고는 있는데 이격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폭발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 정황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타이밍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같은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산업 영위 기업이죠.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열어봤을 때 이야기가 전혀 달랐었죠. 롯데케미칼은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발표했었던
2017년 3분기 영업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6% 증가를 하고요. 당기 순이익은 40%에 육박하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유가 상승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서 비롯되는 악재를 딛고도 이 정도 성적을 꺼내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력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꾸준히 연간 대차 잔고 수량이 낮춰지면서 상승 시기를 꼽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물량과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죠.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는 42만 원, 손절가 32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위부터 6위까지 권광현 이사님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도 있는데요. 캠트로스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말씀하신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 신일섭 소장님 종목 공개할게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바꿨습니다. 두 개 빼고 다 바꿔서 새로운 그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요. 10위부터 하겠습니다. 오로라입니다. 이름이 참 이쁘죠? 그 오로라의 그 완구 제품들 가지고 노는 그 자녀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캐릭터 디자인 개발 및 완구 상품하고 뭐 글로벌 다국적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전체 매출의 90%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 다국적 업체라고 불리는데, 이 예전에 완구 기업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저 뭐 그렇게 뭐 지금 100세 시대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지금 어렸을 때 그 갖고 놀던 그런 봉제 인형들 회사들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망했어요. 근데 어떤 그 회사가 살아남았냐, 오로라 같은 회사가 살아남았어요. 왜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은 단순 봉제 인형을 만들면은 수익이 안 나죠. 이거를 컨텐츠로 활용을 한 거죠. 월트 디즈니 얘기를 했지만 디즈니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지금까지. 그쵸. 캐릭터 하나 잘 만들어서 그걸로 몇십 년, 몇백 년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로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캐릭터를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게 지금 먹혔고,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겠죠. 지금 대표 캐릭터를 키워냈잖아요. 유후와 친구들이라고 이미 세계 60개국에 방영됐어요. 대단하죠. 한국의 그 캐릭터 만화가. 그리고 지금 라인이나 카카오 프렌즈 너무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어떤 뭐 필통이라던가 뭐 이런 도시락통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ODM 납품을 하고 있어요. ODM은 약간 OEM에서 한 방에 더 발전한 거 아시죠? OEM은 그냥 정말 단순히 예를 들어 라인이 주문을 했어요. 오로라에. 그러면 오로라의 상표 넣고 그냥 라인 상표가 붙는 거죠. 단순히. 근데 ODM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자인이라던가 컨셉에도 참여를 하는 좀 더 능동적인 형태를 의미하니까 그거는 조금 더 능력이 있는 회사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정말 능력이 없고 정말 예전에 그냥 정말 봉제 인형만 돌리고 이러면 OEM밖에 못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핑크퐁과 협업을 해서 콜라보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 핑크퐁 요즘에 워낙 난리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월트 디즈니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세월과 너무나 막대한 비용과 정말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매수가 1,500원에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위는 한세실업. 이건 원래 있던 종목이죠. 그 뭐 패스트 리테일링, 유니클로의 모회사 주가 보여드렸고 갭도 보여드렸죠. 근데 갭이라던가 패스트 리테일링 이 주가가 좋은 것도 지금 긍정적이고, 원래 되게 미국향이에요. 예전에 2002년도에 광고가 미국인 9명 중에 1명이 한세실업 옷을 입는다. 이게 광고였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광고 문구가 바뀌었어요. 어거지로 바꾼 게 아니라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한세실업 옷을 입는다. 광고에서 사기치면 안 되니까 그거 맞는 거겠죠. 그래서 한세실업이 그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월마트에 자사 상품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코스트코 홀세일도 주가가 난리지만 월마트 주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미국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IT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월마트, 코스트코 홀세일, 유통기업 난리거든요. 주가 지금 죄다 역사상 신고가예요. 그래서 월마트가 잘 된다는 거, 뭐 다른 상품도 잘 팔리지만 어쨌든 월마트가 잘 팔리면 한세실업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나이키도 신고가 앞두고 있거든요. 나이키도 주로 납품하는 업체고. 근데 여기서 지금 요즘에 변화가 있는 게, 갭을 설명드릴 때 원래 SPA 원조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입었어요. 갭 모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처박혀 있죠. 그래서 갭이 잘 안 됐어요. 지금 주가는 좋은데 갭이 지금 잘 안 되다 보니 지금 그 유니클로, 자라, H&M 이런 SPA 브랜드 신생
떠오르는 3대 브랜드의 비중이 한 5% 정도 되는데 이걸 늘린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갭이라던가 콜 이쪽이 매출이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향 매출은 지금 계속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이런 유니클로, 자라, H&M 매출을 늘리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쪽이 왜 좋냐면 유니클로, 자라, H&M 작년 매출 증가율 12%가 나왔대요. 지금 이 세 기업이 이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국내 기업의 그 의류 성장률의 5배 수준이거든요. 패션 시장에.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한세실업. 지금 주가는 굉장히 밑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앞에 기업들 있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다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후발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많이 오른 게 싫다고 하시면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8위는 SPC 삼립입니다. 이거 예전에 삼립식품이었죠. 삼립식품이라고 이름 갖고 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보고서 많이 나오고 이 정도로 거래량 있지도 않았는데,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냥 겨울에 가끔 호빵 오르면 식품주 하면은 제일제당이라던가 이런 너무나 대형주가 있었기 때문에 삼식품이나 샘표식품 이런 거 약간 마이너였거든요. 거래량도 없었고 거론도 잘 안 됐고 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름도 SPC 삼립, SPC 마크가 붙었잖아요. 지금 그 핵심 계열사로 SPC GFS, 성장세가 괄목하다, 뭐 여러 가지 그냥 뉴스만 검색해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식자재 유통이에요. 뭐 각 기업마다 있잖아요. 뭐 CJ 프레시웨이도 있고 현대 그린푸드도 있고.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자기네 물량 다 몰아주기. 이게 몰아주기가 나쁠 수 있는데,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몰아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이 현대백화점 계열사 현대그린푸드에 안 밀어주고 만약 CJ 프레시웨이 거를 해봐요. 그러면 현대그린푸드는 CJ 프레시웨이의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자기네 가족 일단 그 부분을 확보한 다음에 조금씩.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도 보면은 본진을 먹고 멀티를 띄워야 되잖아요. 확실히 먹고. 그런 식이죠. 그리고 지금 가정 간편식 HMR, 뭐 예전에는 가정 간편식이라는 시장이 뭐 오뚜기 3분 요리밖에 생각이 안 났지만 요즘에 너무 다양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라면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가정 간편식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 라면을 안 끓여 먹는 거예요. 자취생들도. 라면 값에 하루에 하나씩 틀리게 일주일 동안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HMR 시장이 너무나 커버니까 라면 시장까지 불황이 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크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 브랜드, 지금 배고프실 수 있는데 쉑쉑버거 아시죠?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가격은 비싸지만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피그 인더 가든이라고 샐러드 전문 업체. 요즘에 워낙 웰빙 그 단어는 오래됐지만 어쨌든 그런 식문화가 계속 전파가 되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런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는 겨울철에만 뜨던 뭐 호빵 기업, 그리고 뭐 제빵 회사, 뭐 샤니 이런 거 생각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식자재 유통 종합식품 기업으로 성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주가도 극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 극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보니까 3년 정도, 만 3년을 쉬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만 3년 쉬었을 때 아니면 언제 사나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가 15만원, 목표가 25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이죠? 1987. 예,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최근에 뭐 진에어 상장되어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제주항공이 일단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불리잖아요. 풀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추적해서 말하면 쉬워요. LCC라고 나오는데, 일단 사드 보복 여파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노선이 먼저 개발되었기 때문에 많이 있었잖아요. 좀 여파가 있었는데, 제주항공은 피해갔어요. 동남아, 일본 등 단거리 노선으로. 여러분들 뭐 제주항공 타고 많이 가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소도시들 개발하고 있잖아요. 마쓰야마 이런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빠졌고, 그리고 31기를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물론 제주항공이 만든 건 아니죠. 다 보면 뭐 에어비스나 보인 거예요. 근데 그 31기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8기 추가해서 39기를 보유할 예정이래요. 왜냐면 노선을 많이 늘렸잖아요. 지금 보면 사실 괌 같은 데도 지금 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 쪽으로 했다가 좀 더 중장거리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주가와 이거는 지금 바뀌고 있는데, 지금 항공업이 안 좋더라도 저가 항공의 성장은 그 안에서 무섭기 때문에 항공주를 만약에 항공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비중을 줄이고 저가 항공의 비중을 늘리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주항공이 1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한 이후에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럴 때가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 36,000원, 목표가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6위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이건 아까 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안면 조직 고정용 실 MIN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국, 유럽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실 갖고 되게 논란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제 안면 조직 고정용 실,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그 미국, 유럽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 쪽을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가 괜찮죠. 보니까 인체 이식용 탈회뼈 이식제도 있고 실리콘 소재 인공 유방 보형물도 있고 안면 조직 고정용 실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포트폴리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스바이오메드의 성장을 계속 그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위까지 끝났네요. 예. 네. 지금 5종목 먼저 공개를 해드렸는데 5종목 중에 3종목이 신규 종목이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오늘 신규 종목 오로라, 또 SPC 삼립, 제주항공이었고요. 함께 매수가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을 좀 해볼 텐데요. CJ부터 보겠습니다. 5870님께서 주셨는데요. CJ 주가가 최근에 좀 하향세를 걷고 있지요. 197,500원에 15%를 들고 계시다고 적으셨고 손절가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자회사들은 좀 탄탄한 것 같은데 CJ의 주가 좀 분석해 주십시오. 이사님. 네, 현재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비중은 15% 수준으로 적정 비중을 지키신 것 같아요. 네. 현재 나오고 있는 하락세는 일단 17만 원 선에서 한번 지지선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으로 꼽히는 지지선은 한 16만 원 선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16만 원 지지선은 굉장히 좀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16만 원 선을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가차없이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 손절을 꼽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점쳐지는 게 많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CJ 쪽에서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예상 컨센서스가 확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 흐름은 아직도 좀 커다란 박스권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주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요. 목표가는 최소한 이전 정고점 수준까지도 끌어올려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20만 원 선이요? 네, 20만 원 선까지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CJ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리더스 코스메틱을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773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는 얼마가 좋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종목을 신일섭 소장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좀만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네. 일단 이걸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 있고 우리나라 화장품 1위죠. LG생활건강이 있어요. 네. 화장품 2위죠. LG생활건강이 물론 생활용품 그리고 음료, 화장품 이런 3분, 황금 3분할인데 사실상 지금 화장품주로 시장에서 어떤 인식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LG생활건강은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120만 원짜리라 안 사죠. 안 살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31만 원대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분할되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LG생활건강은 이미 신고가를 갔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그 사드버복을 여파를 이기고 송혜교씨 나오면서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화장품 시장의 1, 2등주가 괜찮네. 그럼 이제 화장품 업종을 봐도 되겠네. 여기까지는 왔어요. 생각이. 근데 이제 코스온이라던가 리더스 코스메틱, 특히 리더스 코스메틱은 예전에 삼성 PNC였잖아요. 그리고 삼성 LNS로 바뀌고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이제 코스메틱 아예 이름을 바꿔서 시장에서도 화장품주로 인식은 되고 있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살펴봤을 때 실제적으로 아직도 골판지 매출이 조금 있는, 골판지 매출과 화장품 매출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 화장품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인식은 하긴 해야겠죠. 근데 매출액을 보면 2016년보다 2017년에 일단 확 줄었고 영업이익은 5분의 1로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화장품주를 봐야 되는데 리더스 코스메틱은 일단 화장품주로 다 보기에도 매출 비중도 그렇고 지금 실적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화장품을 정말 투자하고 싶으면 일단 이 가격이 비싼 건 상관이 없어요. 절대 가격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대형주를 먼저 투자를 하시고요.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거는 이 그 화장품 업종의 투자 비중을 100으로 했을 때 그 안에서 10% 내외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은 2만 원 이상까지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단기적인 부분으로 가면 어떤가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리더스 코스메틱을 사도 되냐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0분 가까이 됐고요.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 좀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재 섹터의 상승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 오늘 이제 5% 이상 올라가면서 지난 하반기 6개월 이상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조선주 역시 최근에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하락을 했지만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산업재, 기계 섹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두산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우리가 다들 아시죠? 굴삭기 회사로 알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 이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작년 2017년에 중국향 굴삭기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굴삭기 같은 경우는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하반기에 좀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 그런 업종인데요. 2015년에는 상반기 65%, 하반기 35% 정도의 그런 갭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이런 계절적인 영향이 상반기 57%, 하반기 43%로 많이 완화가 되면서 하반기 역시 좀 매출 4분기의 실적 역시 기대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2018년 상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수기인 상반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올해 또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이 이 두산인프라코어에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가가 60불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시엘가스 관련된 그런 개발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이렇게 좀 국토가 넓은 나라들에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중국향 시엘가스 개발에 따른 수혜가 좀 동사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9,1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라인 8,6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산업재 기계 섹터 중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꼽아 오셨고요.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저가 매수 포착주에 대한 의견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권광현 이사의 종목이 남아있죠. 5위부터 1위 종목까지 지금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5위 종목으로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한동안 애를 먹이더니 순식간에 첫 번째 목표가였던 64,000원 선을 달성을 했네요. 수익 실현하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연말 배당락을 기점으로 좀 단기 급락이 발생할까 굉장히 염려가 됐었는데 추세 상승을 여전히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목표로 상향 전환하면서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상황이기에 아직 익절하지 않으신 경우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의 2017년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가한 3조 3천억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인해서 2018년 상승폭 제한이 좀 염려될 수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분기 순이익은 좀 보수적인 대손 충당금 편입으로 인해서 순이익분을 조금 따로 빼둔 듯한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순이익 역시 순이자 마진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해 편입됐던 증권, 보험, 캐피탈, 자회사 편입에서 올라오는 비이자 이익 부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수혜를 보는 부분과 이런 비이자 수익분이 더해지게 되면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난 상반기 크게 들었던 대차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하긴 한데 여전히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부분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1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드리면서 손절가도 조금 타이트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만원, 손절가 5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바디 한번 보겠습니다. 인바디는 처음 추천드렸던 게 11월부터
전부터 해서 벌써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간에 계속해서 매수 매도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수익을 보고 계실 듯 합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조정 기간 동안 매물대를 좀 쌓아 올리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오늘은 살짝 하락을 해서 아쉬운 부분이 남긴 하지만 52주 기준으로 일봉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의 상승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16년까지 차트를 멀리 보고 가늠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인바디는 지난 17년 3분기 실적 공시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35% 이상 증가를 했고요. 컨센서스 213억 대비해서도 15% 이상 상회하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국에 설립된 현지 법인에서 매년 20에서 30% 수준의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출 증가에 굉장히 앞으로도 큰 힘을 보태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지난 4분기에 인바디 워치가 정식 출시로 됨으로 인해서 좀 지난 작년에 인바디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았던 인바디 밴드 제품의 부진을 좀 털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낮은 대차 잔고 수준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역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짚어드리면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4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휴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젤은 단기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첫 번째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56만원을 돌파를 하고 57만원 선을 찍은 다음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달성으로 인해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기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톡스 시장에 대해서는 요즘에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앞서 한번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톡스 시장이 요즘 규모 확장기를 통해서 좀 성장 기대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휴젤의 보툴렉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3상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내년부터 신약으로서 수출 가능성, 이 부분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주가 상승에 계속해서 탄력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젤의 PER은 약 42배 수준으로 동종업계 평균이 79배, 약 80배에 달하는 거에 비하면 아직 한창 저평가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대차 잔고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의 경고와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양호한 수급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짚어드리면 2차 목표가로 6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5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다나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나와는 최근 있었던 52주 최고가 갱신 이후에 소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뒤에 현재는 가격대를 잘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 2.9%, 약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나와의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지금의 주가 흐름은 견고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17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었죠. 3분기 다나와의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260억, 영업이익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74%, 73% 증가한 놀라운 결과치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 비즈니스를 적용을 하고 모바일 버전으로 사업 영역을 늘리는 등 굉장히 좀 사업 파이프라인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회사 수익 모델의 체질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회사 가치를 올려주는 데 많이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 예상되는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19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6억 수준으로 각각 전년 대비 15%에서 21% 정도 상승이 점쳐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2017년 결산을 하게 되면 그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는 여전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네요.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12,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롯데지주 한번 볼게요. 롯데지주는 오늘 굉장히 상승폭이 상당하네요. 지금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추천드린 시점부터 한 계단 정도 상승해서 한동안 조금 횡보를 하는 듯 하더니 오늘 한 번에 또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주가 상승이 그래프식이 아니고 뭔가 계단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오너 리스크 부분이 좀 경계감을 줌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사의 각종 뇌물 및 비리 혐의랑 관련된 공판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대외 상황과 관련된 리스크로 그룹사 전체의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주회사 체제 안정화와 지배구조 정리를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 종목 주식을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 진입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전히 사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번빈이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2018년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는 증권사 3곳에서 평균 적정 주가를 73,000원으로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저는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56,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현 이사께서 주신 5위부터 1위 종목은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인데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들이 있죠. KB금융, 휴젤, 다나와까지. 롯데 지주는 최근에 주셨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신일섭 소장의 종목이 남아있죠. 5위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간판을 싹 다 바꿨어요. 5위는 펄어비스입니다. 지금 펄어비스 요즘에 너무 뜨거워서 왜 갖고 왔냐 이러는데, 일단 검은 사막 모바일 사전 예약 20일 만에 200만 명, 이건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인데, 사전 예약 보통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되느냐 를 보통 흥행에 이제 어떤 그런 나침반으로 삼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리고 뭐 중국 판호 발급 가능성 확대. 판호 이제 게임 허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흥행했던 게임 있잖아요.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이후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른 화장품 업계든 뭐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네들 입으로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쪼잔하죠. 이런 부분 보면은. 그리고 외부 게임 유통업체 부재라고 되어 있는데, 부재는 이제 좀 부정적인 단어니까 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신과 함께 지금 1000만 앞두고 있잖아요. 난리인데, 리얼 픽처스인가? 리얼라이즈 픽처스인가? 거기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급은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발사, 예를 들어 지금 펄어비스가 개발사잖아요. 검은 사막을 개발사인데 유통업체를 따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을 자기가 유통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신과 함께는 제작사와 배급사가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제작사가 배급까지 해버리면 자기가 또 다 먹는 거죠. 물론 그런 면에서는 롯데라던가 뭐 CJ에 해야 영화관을 갖고 있으니까 또 유리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파일을 나누더라도 더 큰 흥행을 위해서. 근데 이제 검은 사막은 펄어비스가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유통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영화권 날씨 한파 엄습, 이거는 약간 재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홈쇼핑의 매출이 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추우면 이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 24만원, 목표가 35만원이고요. 그 다음 4위는 카카오입니다. 안전한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해놨는데, 워낙 요즘에 가상화폐 정부의 일단 시장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도 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왜냐면 워낙 코스닥이나 이런 부분,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개인 투자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정부의 대응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상화폐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럼 우리가 시장에 참여할 때 너네가 잘 해줬냐,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해줬냐, 이런 부분도 보여요. 인터넷 여론들을 보니까. 어쨌든 가상화폐는 계속 규제를 하더라도 뜨거운 건 사실인데, 지금 업비트가 카카오가 지분을 25% 보유했고 자회사 두나무가 개발했잖아요. 그게 가상화폐 거래소랑, 예를 들어 가상화폐가 정말 급락을 해서 망하더라도 급락해서 계속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거래세를 받는 거래소는 마당은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당에 투자하는 게 좀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워낙 다양한 분야를 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 분야가 있는데, 또 보면은 카카오 아이라고 아까도 전에도 나왔지만, 셋톱박스도 AI가 나오지만 다 AI가 지금 시장에 침투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양한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또 카카오 게임즈도 있죠. 여기 아까 배급사랑 얘기했는데, 제작사 얘기했는데,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LOL하고 오버워치를 제치고 PC방 순위 1위에 올라왔다고
하죠. 그래서 자이언티가 한 프로그램에서 뭐 자꾸 사람들 보고 치킨 먹었어 이러길래 저는 치킨을 진짜 먹었다는 얘기인가 했더니 배틀그라운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100명이 무인도에서 1명 남을 때까지 총 쏴서 죽이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레인보우 식스나 이런 거 있었는데 배틀그라운드가 1위고 배틀그라운드 전용석이 있다고 해요. 고사양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PC방의 그런 그 부분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다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대요. 대단하죠. 지금 블루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한때 LOL, 오버워치가 다 반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기고 PC방 순위 1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블루홀 또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배틀그라운드는 자기가 퍼블리싱을 안 하고 카카오 게임즈에 맡겼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위주로 했는데 PC방의 어떤 퍼블리싱 능력을 보여주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아이템 뭐 이런 거 뭐 제공을 하거나 뭐 이벤트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가 좀 하는 거예요. 뭐 카카오톡으로 뭐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블루홀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 능력을 과시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 146,000원, 목표가 20만원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3위 종목이죠. BGF 리테일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됐잖아요. 1,060원 올랐고 최저임금이 가장 사상 최대폭으로 올랐어요. 이게 10,000원까지 갈 텐데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뉴스에 보면은 뭐 기자들이 뭐 가상으로 실었는지 진짜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인터뷰 막 나오잖아요. 항상 연초에 그럼 사장님들 하는 말이 이제 가족들 다 대동하고 나오겠다. 알바 3명 쓰는데 안 된다 이거. 2명으로 줄여야 된다. 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하면 이걸 이용합니다. 무인 점포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게 점주 입장이나 점주를 생각하지 않거나 뭐 알바생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투자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알바생들이 만약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일자리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그렇게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방법은 편의점 주에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바의 월급에서 편의점주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점포 형태가 속출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점포가 다 틀릴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여러분들이 가시는 CU나 GS25가 정말 다양해질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의 더 모멘텀이고 그래서 매수가 21만원, 목표가 3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위 CJ ENM입니다. 손경식 CJ그룹이 회장이 신년사에서 월드 베스트 CJ의 꿈을 역설했어요. 이분을 보면 그 생각만 나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 다른 CEO들 다 긴장해가지고 딱딱한 말만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님 나오셔가지고 얘기 다 해가지고 그 댓글 1위가 할아버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였어요. 그래서 주주리 얘기 다 했죠. 이미경 회장 얘기나 다 했어요. 텔레토비 얘기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되게 넋두리 늘어놓으면서 되게 얘기를 편하게 잘 하시는 분인데 2030년까지 3개 이상의 사업에서 세계 1등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되었잖아요. 7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확률이거든요. CJ ENM이 2017년에 사실 다 영화가 별로 흥행 못했어요. 롯데가 신과 함께로 터트리는데 CJ는 다 별로였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 다 만회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률이거든요. 이거는 확률이 높냐 낮냐거든요. 그러면 TVN이나 OCN 드라마를 지금 제작을 하는데 TVN이나 OCN 드라마도 망한 것도 많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성공한 게 많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확률을 따진다면 드라마 흥행 확률이 높겠죠. 도깨비 같은 대박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확률이 나쁜 녀석들도 뭐 OCN 같은 경우 이건 영화다. 이게 1위잖아요. 댓글 1위가. 이런 흥행 기대감 때문에 어떤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96,000원, 목표가 15만원입니다. 그리고 1위 종목은 휴젤입니다. 지금 겹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작년 12월에 새 대표에 손지훈 동화약품 대표가 선임됐어요. 근데 이 분이 동화약품 재직 시절에 한 일이 다국적 제약사 GSK와 MSD와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2년밖에 안 계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동화약품 요즘에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과 바이오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도 합쳐지진 않았어요. 전통적인 제약 부분이 월등한 부분이 있고 인프라나 이런 인력 부분에서 바이오는 워낙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바이오 부분에서 제약을 이용하고 제약 부분에서 바이오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손을 잡으면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동화약품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전문 CEO가. 근데
이분도 2년만 있다 이쪽으로 갔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영입을 했을까, 제약회사에.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 뜨거운 시장은 맞는데 어떤 인프라나 인력이나 마케팅 부분에서 분명 전통적인 제약사가 훨씬 더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다. 아마 그래서 미국, 유럽 임상 3상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무적인 걸 많이 경험해본 분이 와서 컨트롤을 하고 리딩을 했을 때 좀 더 도움을 받지 않겠냐, 그런 배경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 55만 5천 원에 목표가 7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께서 지금 주신 5종목은 2018년도 유망주 5종목과 일치가 됐습니다. 그만큼 향후의 성장성이 강하겠다라는 의미이실 것 같고, 두 분 전문가 모두 오늘 휴재를 관심주로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선별해 오셨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강현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또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오늘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선, 철강, 건설 쪽이 좀 강한데요.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